한 남성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인데요. 결국 이 남성,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맙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자폭 예고입니다. 자, 2021년 10월에 발생했던 아주 좀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한 여성이 30대 여성이 이제 이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복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바로 신고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119 상황실에서 다시 그 여성에게 연락을 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로 어머니 흉기에 복부를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엄마가 다쳤다고요? 뭐 심하게 다치셨어요? 반문을 한 거예요. 잠깐만 이게 복수하겠다는 메시지는 여성이 받았는데 다친 건 어머니? 어머니 실제로 그 여성의 50대 친모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여성은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았던 119가 이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른 인터넷에서 게임 방송을 진행하던 BJ였고요. 이 협박 문자를 보냈던 30대 남성은 시청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이른바 별풍선으로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방송을 시청하면서 욕설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성을 향해서 너희 엄마 아빠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하고 방송을 더 보지 못하게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너한테 쏴줬는데 감히 네가 날 차단해? 응징하겠어. 그게 이제 일종의 미끼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대 남성이 다른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 여성이 자기를 차단한 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섬찟한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난 이후에 나 흑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차단을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급기야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45분까지 차단을 풀지 않으면 진짜 흑화하고 자폭하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BJ 그 여성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계속 협박을 했고요. 급기야는 여성이 모친인 이 피해자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로 전날에 그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당연히 이를 거부했겠죠. 예. 그랬더니 이 여성의 친모인 피해자를 범행 타겟으로 삼고 난 이후에 그 모친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들어간 지 5분 만에 그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일개 시청자에 불과했던 자가 어떻게 이 BJ 여성의 어머니 직장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개인 인터넷 방송인데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이 약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화 오는 장면도 있을 수 있고 야외 방송할 때는 BJ 동네가 또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 딸이 과거에 방송에서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서 사무실 관련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온 거 맞는데 가해자가 막 이를 범죄에 악용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차단을 안 풀면 흑화하고 자폭을 하겠다고 했던 이 가해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폭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BJ 모친을 잔인하게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200m 떨어진 인근 빌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른 여성 BJ들에게도 욕설과 비방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여성 BJ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다가 차단을 당하고 일이 커지니까 가해자가 이 본인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장난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반성문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내가 ADHD 환자라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한 지 2달 만에 피해자의 딸을 스토킹하고 결국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 작자였죠. 결국 하지만 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말이죠. 여전히 이 BJ 여성 시달렸습니다. 아니 나머지 시청하는 그 자들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망연 자살을
해서 이제 방송을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공지 제대로 올려라. 언제까지 휴방하는 거냐. 장례는 치르자라도 시청자들에게 예의를 지켜. 이게 지금 예의를 지키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본인이 BJ라고 일방적으로 강퇴하면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 가해자를 옹호하는 얘기잖아요. 더 나갑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강퇴하면 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강퇴하면 다음은 다른 가족이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사람입니까? 자, 오 교수님. 정말 이 여성 BJ들 중에서 이렇게 스토킹에 시달리는 사람들 무척 많잖아요. 자, 이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막 이 별풍선을 쏴줘요. 야, 내가 이 정도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날 감히 네가 차단을 해? 이게 참 그래요. 정말 이제 뭐 별풍선을 많이 받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왜곡된 그 인간들이 곳곳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저렇게 살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BJ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놓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면 평생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잔혹한 심리가 발동이 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갖다가 많이 투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심리로 만약에 별풍선을 쏠 것 같으면 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참 21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